여전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4%,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가 106.62%, 106.62달러. 굉장히 그 달러 강세와 금리의 고금리 상황이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 과연 그 주식 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주말장에서 뭐 하락의 폭이 꽤 깊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테슬라는 한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주말장에서 EWY는 본장에서 0.8%, 그 다음에 시간에서 0.84%에서 한 1.6% 정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게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된 뭐 그런 상황 같은데요. 1393원을 기록해서 이제 1400원대 안쪽으로 들어온 뭐 그런 상황이고요. 주말장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게 다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디어가 28달러 10센트를 기록을 해서 4.11% 상승을 했고, 좀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3%, 3.07% 상승을 해서 320달러에 만착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주봉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365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 일부 뭐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좀 많이 너무 많이 뭐 좀 상승을 해서 좀 숨고르기 들어간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발생한 뭐 급등한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뭐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300달러예요. 라운드 피겨 가격인 300달러 인근에서는 그래도 아랫꼬리를 단 그런 모양새가 좀 있고, 주말장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만 유독 3% 상승을 해서 지금 달러 강세와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에서 유독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이제 투자에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좀 상세히 보면 여기 280달러 여기 갭이 일단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갭이 있는데 어, 일단은 요 갭이 이제 320달러까지 이제 물고 내려갔다가 32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런 상황이라 당분간은 이제 320달러 아래쪽에서는 좀 지지가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300달러에서 뭐 지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세븐 뉴스에 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미래 이제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다른 투자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테슬라가 미래 이제 성장 가능한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아래 가격, 지금부터 이제 뭐 300달러 인근이라든가 320달러 아래 가격에서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뭐 그런 투자 방법이 뭐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번에 이제 로켓 캔들이 발생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수혜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좀 상세히 좀 보면 일단 그 뭐 주봉 단위로도 지금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래쪽으로 굳이 보자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보여지기 따라서는 좀 숨고르기가 들어간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특별하게 갈 데가 없어요. 뭐 채권 금리에 연동하는 투자 상품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뭐 갈 데가 없는데요. 지난번 이제 요 지점 초단기로 보면 요 지점을 일단 돌파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서서 지금 9만 달러를 현재 시간 뭐 지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단 이제 요런 그 변동성, 고점에서 이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매를 하는 뭐 이런 타이밍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이런 조정 기간 중간에 어떤 그 매매 참여를 하면 오히려 이 뭐 정해진 수익조차도 일부 수익률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정해진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될수록 이런 그 정해진 유동성에 따라서 좀 조정이 예상되는 그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일단 매매를 최소화하시고 일단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클리 리캡 이 사항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두 마디로 뭐 요약을 하자면 US 인플레이션하고 비트코인 서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부각하고 비트코인이 뭐 급등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국채금리 급등하고 그 다음에 강달러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급등을 하고 이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미국이 이제 채권 금리에 연동하는 그쪽으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향후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자금 쏠림 현상이 뭐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중심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 디파트먼트 오 Government Efficiency 해가지고 이걸 또 해필 또 약자만 따면 도지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정부 효율성 처 장관 뭐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쪽에 일단 그 뭐 장관직에 이제 임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뭐 혁신을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 규제 혁신 이쪽 업무를 이제 관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가 일단 심각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감세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사업들을 뭐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 지금 기존에 이제 미국의 부채에다가 이제 감세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국채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국채 공급이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국채 잔량 뭐 비율로 볼 때 이제는 이제 장기 국채를에 대한 공급으로 뭐 이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장기 국채 공급을 통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뭐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이러한 그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금 쏠림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달러 지수도 덩달아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 PPI도 한 2% 정도 월간 단위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CPI도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 청구 건수, 청구 건수, 실업 청구 건수도 5월 이내 뭐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고용 시장도 안정적인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이러니 파월 의장도 12월 달에 이제 0.25% 금리 인하 계획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고, not in a hurry. 미래의 어떤 금리 인하는 좀 서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모양새를 이야기를 해서 이 자본시장의 그 유동성이 마치 미국 그 국채 금리 쪽으로만 쫓아가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쪽으로만 자금이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는 보여지는 현상은 이제 일단 뭐 그쪽 방향의 어떤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3개월 미국 금리고요. 요거를 이제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10년물 금리를 장기 금리. 그리고 전에는 이게 이제 경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통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이제 장기 금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요 파란색 음영 처리된 부분 3개월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게 10년물 요게 이제 인하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시점, 요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기업의 이제 투자 자금들을 이제 투자 자금들이 늘 이제 발로잉해서 이런 어떤 금리가 상승하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일단 금리가 10년 금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는 이제 수요가 채권에 대한 이제 공급이 이제 기업 측면에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대출을 발생을 시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시장금리라고 보죠. 10년은 이게 급등을 해요. 이 차이가 완전히 그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이 완전히 이 파란색 영역을 벗어나는 이 10년물이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과연 이게 기업이 투자 자금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국채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이때랑은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실상은 이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은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선거용으로 어떤 바이든 밀기 작업을 했다면, 근데 그 자금이 이제 영내포 등에서 고갈이 되니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돌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세수를 통해서 조달을 안 하고 장기적으로 이게 증가할 것이다 해서 정부 이제 부채에 관한 그런 문제로 지금 장기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것도 이제 채권 시장도 어떤 상대적인 어떤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한 2배, 3배 정도 큰 시장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달러를 사서 미국 채권 금리에 연동하는 투자 상품 쪽으로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글로벌리 유동성이 씨가 마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뭐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 이머징 마켓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산들에 대한 매도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까지 건드려 놔서 우리나라 환율도 미국 10년물 금리와 연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이제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게 똑같이 이제 미국 그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인데요. 이게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는 이제 국채 발행이 이렇게 많이 되고 미국이 이제 돌려막기를 많이 할수록 달러 지수가 높아지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덩달아 뛰고 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못하고 아래쪽에서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국채 금리가 나름 안정이 돼서 이 절대적으로 지금 2% 내외 이쪽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어, 이게 이제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치고 나가서 뭐 전에처럼 뭐 3천을 돌파하고 뭐 4천을 돌파하고 이러기는 좀 상당히 당분간은 어려워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월간 단위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로켓 캔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 미세하게나마 지난번에 이게 이 분봉 단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찍고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좀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전후로 해서 좀 횡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단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도지코인은 지금 좀 횡보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 4시간 차트인데 요게 이렇게 쭉 어, 그렇게 가고 요거는 세부적으로 이게 쌍봉이 나와서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꺾인 것 같은 뭐 요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뭐 비트코인만 뭐 피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일부 들고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 뭐 9만 3천 달러를 돌파를 해서 이런 그 제한된 유동성에 과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좀 우려를 해서 아마 파월 의장이 서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 계획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1%대 이상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에 뭐 10만 달러 이상 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하면 이런 벌써부터 이제 자산 시장에 어떤 버블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9만 달러 인근에서 뭐 다소 횡보를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하고 뭐 테슬라 정도가 그래도 유동성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증시 보면 지난 주말에 뉴욕에 상장된 EWI가 그래도 본장에서 0.86% 상승을 하고 회장 후에 0.84% 상승을 해서 한 1.6%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환율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1,400원대 안으로 일단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뭐 10조 원대 뭐 주주배당 관련해서 10조 원대 선물을 뭐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조선 쪽
뭐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잠깐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주간 단위로 해서요. 지금 환율로 감안을 했을 때 아직까지 5만 원이에요. 지금 환율이 지금 1393원 하거든요. 주말에. 이게 이제 9월 달 9월 8월 달에 이게 1300원대였으니까 지금 환율이 한 5% 이상 급등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기준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아주 저평가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누군가 알았는지 지금 한 3일 동안, 3, 4일 동안 계속 그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이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를 한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수급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14일 뭐 하루 전에도 계속 매도를 했고 15일이 돼서야 일단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리 파악을 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투신이 한 3일 전부터 사고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확대를 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도 연기금이 12일부터 매수를 했네요. 12일부터. 12일부터.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뭐 월요일 날부터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궁금도 하고 하지만 어, 이 차트로 보면 일단 6만 원대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지난번에 이제 6만 원을 이제 물고 내려간 뭐 그 자리가 좀 뼈 아팠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은 좀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아까 이야기한 일단 미국 그 채권 쪽의 어떤 유동성 집중 현상, 쏠림 현상이 좀 강하고 지금 뭐 고금리의 어떤 그 수익률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쪽 상품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되는 뭐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증시가 지금 당장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보면 지금 지난번에 하나오션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아까 이제 일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삼성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나름 이제 추세도 있고 이 월봉 계정으로도 차트가 어느 정도 살아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 단위로 이제 로켓 캔들 이 신고가가 나왔고 이제 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다시 이제 로켓 캔들이 나왔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월봉 단위로도 이제 매수의 뭐 기회가 되는 뭐 이런 그런 캔들이 완성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얘기한 뭐 글로벌리 이렇게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과연 뭐 정고점 뭐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어, 당장 뭐 다음 주에 발생할 수 있을까? 뭐 이 당분간은 10년물 금리가 좀 꺾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내각이 내년 초 되고 아마 그때 되면 2018년도 하반기처럼 이제 파월 의장과 이제 뭐 금리를 늦게 내린다 뭐 하고 뭐 파월 의장을 뭐 잘라야 된다 뭐 등등의 또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QT 얘기도 나오고 일단은 큰 방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제 10년물 금리가 제 생각인데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해서 미국이 뭐 돈이 없어서 이제 장기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다. 내년도도. 근데 이제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장기 금리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그 장기 국채가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에 또 배팅이 들어오면 그 장기 국채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상승을 하거든요. 가격도. 그러면 금리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제이고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단 이제 올해 12월까지는 좀 그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고 어, 될수록 이제 그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 횟수를 줄이고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